그 당시에 호금전이라는 감독하고 뭐 장철영 감독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정페페는 대취업하고 이 금연자 이후로 그러니까 대취업 이후로 굉장히 그러니까 홍콩에서 대스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금연자에서 자기가 이제 주연이 되어서 여자로서는 최고 정상을 갈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왕후한테 좀 뺏겨버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고 정페페는 나중에도 장철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얘기를 좀 안 하죠. 호금전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요. 인문학적 소양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쇼브라더스의 이제 장철 감독 코멘타리나 이런 걸 보면은 장철 감독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감독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폄하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누구였죠? 유독하였나? 이수연이었나요? 하여튼 오마였나? 하여튼 누가 장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문학적 소양이 높았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서화에 등하고 영화 초반에 왕후의 시 있잖아요. 벽시. 그거는 그 글씨는 장철이 직접 만든 거, 그 시를 만든 거고, 그 다음에 거기에 글자 역시 장철이다 쓴 거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재미있는 지점이, 호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, 대치협도 그렇지만 그 뒤로 나온 모든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, 그가, 말하자면, 중국의 어떤 시서화 또는 무협소설 이런 어떤, 그 다음에 또, 중국 소설들의 어떤 전통이나 인문학적 소양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좀 확실해요. 그 다음에 그가 만드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추리소설적 영향도 있죠. 말하자면 고령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어쩐지 혹시 잘 모르겠는데 고령 소설이나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추리 소설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한 공간 안에 사람들을 인물을 모아놓고 그 캐릭터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어떤 소설적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장철 감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판이 같은 경우에는 김용이나 이런 사람의 무협 소설들 그게 뭐였죠? 저기 외판이 갖고 나오는 기용 소설 하나 있잖아요. 그 제목 뭐더라? 하여튼 시조였나?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고 왕후나 장철이나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 무협 소설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뭐 김용도 있었고 와룡생도 있었고 하여튼 뭐 중국 무협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던 어떤 그때이기도 한데 이 장철 감독은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데뷔를 하고서 좀 놀고 그럴 때 일이 없어서 뭐 이럴 때 아마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가 쓴 것 중에서 구로자와 아키라의 영화들을 갖다가 홍콩에 이 작품들은 대단한 걸작이다. 그러면서 요진보하고 몇 개를 이제 소개한 글들이 있고 뭐 이런 걸 썼거든요. 근데 이제 왕후가 그때 인터뷰할 때 말하는데 장철 감독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마카로니 웨스턴에 굉장히 매혹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카로니 웨스턴이 나왔을 때 이태리에서 미국 애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웨스턴이라는 것을 자기들 식으로 차용해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고 마카로니 웨스턴에서 나온 그 주인공들이 그다음 주인공들과 캐릭터들에 대해서 상당히 매혹당했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왕후도 자기가 감독이 되었고 만든 영화들 보면 굉장히 웨스턴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사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호금전 감독하고 장철 감독의 영화에서 이 시기에 이제 좀 많이 구별되어지는 점이 물론 호금전 감독의 영화에서도 역시 무협 영화고 그러니까 웨스턴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에 뭐 그걸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금연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편을 웨스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홍콩식으로 번역을 한 웨스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디선가 와서 그가 뭔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별 이유가 없죠. 여기서 뭐 금연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 뭐 천야 제일보 이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 한번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계속 피비린내를 쳐서 가다가 결국 파마해버리는 어떤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근데 이게 1950년대 이전에 할리우드 웨스턴하고 좀 틀려지게 이제 55년도나 50년대 할리우드 웨스턴들이
반영웅적이고 악당 같은 캐릭터들 갖다 끌어들이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태리로 가면서는 더욱더 반영웅적인 어떤 그 주인공들을 갖다가 주인공 그런 캐릭터들을 갖다가 이제 영화에 소개했는데 바로 이 영화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악당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삼아갖고 그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좀 모호한 그다음 뭐 맨 마지막에 천하제일검이라고 뭐 인정받은 거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냉소적인 얼굴이 되어버리잖아요.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웨스턴적인 영화고 이 영화는 그 마크로 웨스턴 이런 거에서 이 장철 감독이 많이 갖고 왔고 자기식으로 또다시 홍콩에다가 웨스턴의 어떤 것들 갖다가 좀 집어넣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웨스턴적인 그 세계 자기가 바라보는 이 60년대 홍콩과 그 아시아라는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하나 성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웨스턴 장르라던가 이렇게 요즘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홍콩 비평가들이 이제 이 시기에 그 이들의 작품을 설명을 할 때 그 분명히 이제 웨스턴 장르랑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웨팔이랑 그리고 그 앞서 그 대취업이 개봉이 된 게 이제 67년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 64년 정도의 황야의 무법자가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고 65년 정도의 이제 그 자토이치 시리즈가 또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 홍콩 영화 극장가에서 가장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던 작품들은 늘 이 007 시리즈라든가 그런 류였는데 그런 것들을 압도하면서까지 자토이치라든가 이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런 영향들이 은근히 그 캐릭터에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. 사실 좀 그렇기도 한 게 이 특히 이제 웨파리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어떤 협객이라는 이미지를 그 맹인 협객 그 자토이치의 영향을 사실 그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에 태어난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웨파리 이후에 다시 이 금연자를 만들 때는 또 이 장철 감독이 어떤 자기만의 좀 색깔을 넣고 싶어서 이때부터 아마 이제 시나리오 작가인 예광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예광은 이번에 흑객 상영되는데 그 흑객 그 장학을 이광이라고 이렇게 한글 장학이 붙어서 나오더라고요. 그 사람은 계속 작업을 이후에 하게 되는데 금연자라고 하는 이름 3개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바꿔달라. 대취업과의 연관성은 원래 시나리오가 나왔었죠. 네, 나왔었죠. 원래 어떤 그것과는 전혀 그 관계없이 새롭게 써달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예광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존재를 참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. 그 홍콩에 가면은 그 스타일 거리라고 뭐 이제 그 영화인들 유명한 사람들 뭐 유적화 장구경 이렇게 손도장 있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. 그 중에 또 예광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그만큼 예광이라는 사람이 홍콩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음을 증명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신문기자 생활도 했고 이 시나리오 작가 생활과 더불어서 인기 있었던 장르가 이제 SF 소설이나 뭐 추리 소설 쪽에서 굉장히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왕후가 그 당시에 그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홍콩 영화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이 왕후라는 캐릭터에게 지워진 어떤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이미지나 캐릭터는 이 예광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이 역할도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뭐 이 왕후에 대한 얘기 좀 더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왕후에 대해서 그 플래닛 홍콩이라는 그 홍콩 영화 비평서를 쓴 데이비 보드웨이라고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이제 왕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봤던 문구 중 하나는 부주의한 영웅이라는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왕후라고 하는 캐릭터가 확실히 웨스턴 장르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아니면 그 자토이치의 그 맹인 협객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 액션 영웅이자 최고의 그 범아시아 스타라고 할 수 있었던 도시로 미우네가 있잖아요.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불행했던 게 도시로 미우네 영화를 일본 영화라는 이유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 하에서 더 좋은 작품들이 못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도시로 미우네의 영향을 받은 것도 확실한데 그 틀린 것은 부주의한 영웅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요지고라든가 스바키 산주로 같은 작품을 보면은 그 도시로 미우네가